자, 화학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자, 물질의 성질 중에서도 전기 전도성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자, 여러분 설탕하고 소금은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죠. 소금의 반대는 설탕, 설탕의 반대는 소금. 자, 얘네들은 실제로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데 짠맛과 단맛을 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금이랑 설탕은 너무 많이 다른 물질이에요.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로 분자예요. 소금은 분자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물질, 소금과 설탕,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는 공유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을 구별하는 것을 물질의 성질,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소금이 있고 설탕이 있는데 얘를 고체 상태에서, 자, 여기 고체 상태의 소금, 고체 상태의 설탕을 전기가 통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고체 소금인 경우에는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고체 설탕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기 안 통한다. 자, 그런데 얘네들 소금과 설탕을 증류수에 넣어서 녹였어요. 즉 소금물,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소금물, 설탕물을 만들게 되면, 자, 이거는 우리가 소금 수용액 증류수에 넣어서 녹였으니까 수용액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소금물은 전기가 흐릅니다. 전류 통한다. 그런데 설탕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간단하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금 쓴 거랑 사실 똑같아요. 자, 여기 소금, 염화나트륨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설탕. 자, 염화나트륨과 설탕이 있는데 얘가 고체 상태일 때, 그리고 수용액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를 표로 나타내 본다면, 자, 염화나트륨 고체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설탕도 고체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일 때 전류가 흐르고요. 설탕은 수용액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구분한 것을 보면 사실 염화나트륨은 지금 어떤 물질로 대표되는 거냐?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다.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의 대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물에 녹이면 전류가 흐른다.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든 수용액이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염화나트륨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에선 전류가 흐르느냐? 자, 요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갑시다. 이게 지금 책에 안 나오는데, 전류가 흐른다는 것의 의미.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어떨 때 전류가 흐르냐면, 자,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요런 상황만 연출되면 전류가 흘러요. 요런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띄워놓은 의미는 요거를 조금 보려고 해요. 그럼 전하를 가진 입자가 뭐냐? 여기서 전하는 뭘 전하라고 하죠?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입자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걸 띠고 있는 입자는 어떤 게 있죠?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 있을 수 있겠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 있을 수 있겠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애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대전제로 보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금, 이 염화 나트륨의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 염화 나트륨의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서 이온들이 이동할 수 없어요. 고체가 딱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이 두 개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 못 움직여. 그래서 고체가 모양을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 나트륨 이온, 이 양이온이요. 양이온, 염화이온, 음이온. 자, 양이온 있고 음이온 있어요. 전하를 가진 입자 있어요. 있는데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물에 녹인다면,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자, 나트륨 이온, 양이온, 염화 이온, 음이온 있죠? 근데 얘네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원을 연결했을 때 양이온은, 플러스를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를 좋아하죠? 마이너스 극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음이온은 플러스를 좋아하겠죠? 플러스 극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자, 다시. 자,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이게 되면 얘네들이 요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요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질 수 있어. 자, 떨어지고 나면 얘네들이 음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탕은 왜 물에 녹여도 전류가 안 통하느냐? 고체일 때도 전류가 안 통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고 왜 물에 녹여도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자, 요거는, 자, 설탕은 설탕 분자 요렇게 돼 있죠. 자, 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 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란 얘기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거죠. 전하를 띠지 않는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요거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얘가 고체 상태든 수용액 상태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언제? 고체든지 수용액이든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 대표 소금, 염화나트륨. 대표로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있긴 있는데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런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른다. 자, 여기에 하나 추가로 액체도 포함을 시킵니다. 액체. 요거는 수용액은 소금으로 치면 소금을 물에 녹인 거예요. 액체는 소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액체 소금을 만든 거예요. 근데 둘 다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자, 반면에 공유결합 물질 대표로 설탕이죠, 설탕. 자, 요거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 요 분자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정기적 중성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고체, 액체, 수용액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근데 사실 여기에 예외가 조금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예외가 조금 있어.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외. 자, 뭐가 예외냐? 염화수소 예외입니다. 자, 염화수소는 HCl이에요. HCl.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사람들이 요거를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염화수소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암모니아는 아까 앞에서 봤죠? NH3. 자, NH 둘 다 비금속,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자, 공유결합 물질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 이온을 만드는 아주 특이한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예외예요. 이렇게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예외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은 무엇이냐? 자, 얘는 바로 이온결합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온결합 물질을 고르시오. 포도당 공유결합 물질, 염화 칼슘, 염화 이온, 칼슘 이온. 자, 요거 이온결합 물질이네요. 수산화 이온, 나트륨 이온, 이온결합 물질이네요. 설탕, 요거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보면 되겠습니다.